요즘 자동차 보험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내 차 사고가 났는데 수리를 내 맘대로 못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실제로 겪은 분도 계실 거고요. 뒤에서 황 받쳤는데 100% 상대방 잘못이래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순정 부품으로는 수리 못 해준다는 겁니다. 아니,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원래 달려있던 부품을 못 쓴다는 건지. 정말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면요,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서 논란의 시작이 됐던 바로 그 정책 변경안부터 봐야 합니다. 네, 바로 이거였어요. 정부가 자동차 보험 약관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사고가 나서 부품을 갈아야 할 때 원래 달려있던 순정 부품이 아니라 더 센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정 부품이랑 품질 인증 부품이라는 게 있는데 둘 중에 싼 거 가격만큼만 딱 지급하겠다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품질 인증 부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순정이라고 부르는 건 자동차 회사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에서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 품질 인증 부품은 다른 부품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나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품질 괜찮아 하고 인증을 해준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가격인데 평균적으로 30% 넘게 저렴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변열을 시도한 걸까요? 다들 잘 쓰고 있던 순정 부품 놔두고 말이죠.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고 나서 수리할 때 드는 돈을 보면요. 부품값이 거의 절반이에요. 48%나 되죠. 공인비나 도장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생각한 거죠. 이 부품값만 좀 낮출 수 있으면 전체 보험료를 좀 내릴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게 핵심 목표였던 겁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동차 보험료 이것 좀 잡아보자는 거였고요. 또 중소 부품 업체들도 좀 먹고 살게 시장을 키워주자는 의도도 있었죠. 지금은 사실상 대기업들이 부품 시장을 거의 다 잡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경쟁을 좀 불어넣어서 가격을 낮추자는 그런 큰 그림이었던 거죠. 자, 정부의 이런 계획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반응, 특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아주 빠르고 거셌고 한마디로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죠. 인터넷 청원 게시판 같은 곳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그 마음이 딱 느껴져요. 아니, 내 차고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보험사 돈 아끼자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부품을 써야 하냐. 이거죠. 핵심은 바로 왜 내 선택권을 맘대로 뺏어가냔. 그런 박탈감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걱정했던 건 사실 몇 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첫째는 방금 말한 선택권 문제. 왜 이걸 강요하냐는 거죠. 둘째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아무리 나라에서 인증했다지만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오래 써도 괜찮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중고 차값. 나중에 내 차 팔 때 순정 부품 아니라고 가격 깎이면 그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과연 싸지긴 할까? 하는 보험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있었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요. 정부도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아주 중요한 보완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혹시 처음에 논란이 됐던 그 내용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정책은 이제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8월 5일에 소비자들이 걱정하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보완책이 발표됐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네 가지 보완책인데요.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 이제 선택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 특약이 생겨서 운전자가 난 순정 부품 쓸래요 하면 그걸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둘째, 이게 또 중요한데 나온 지 5년이 안 된 새 차들은 아예 이 정책에서 빠집니다. 그냥 예전처럼 순정 부품으로 수리받는 거예요. 셋째, 적용되는 부품 범위도 줄였습니다. 범퍼나 팬더처럼 겉에 있는 부품에만 먼저 적용하고 브레이크 같은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품은 뺐어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인증 부품 쓸게 하는 분들한테는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인센티브까지 생겼습니다. 어때요? 처음이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그 5년 이내 신차는 제외, 이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 조항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30.6%,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이 정책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이런 논의가 유독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뜨거운 걸까? 사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만 겪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동차 수리할 때 이런 품질 인증 부품을 쓰는 비율이 북미는 22%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0.5%예요. 이건 뭐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특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아니, 북미는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거기는 우리랑 보험 문화나 제도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마다 규정도 다르고 수리비를 아예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운전자 입장에서는 돈 받았으니까 좀 더 싼 부품으로 고치고 남는 돈은 내가 가져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서 우리보다 사용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나니 결국 마지막엔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해 비용을 낮추겠다는 정책의 좋은 의도, 그리고 내 차는 내가 선택하겠다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과연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이번 변화가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지, 아니면 우리의 선택을 더 복잡하게만 만들게 될지,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